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비교적 짧게 답했습니다. 답변 길이와 달리 그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남 서남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돼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2분여의 시간을 할애해 대답했습니다. 지역 우대 정책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으로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우시설, 정주여건 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특별히 강조한 만큼 대규모 산단이 알리백 산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 재편을 천명하고 국토 선안권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남 주민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선포한 광주시가 모두의 AI 광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AI를 광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지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호남고속도로 나들목. 자율주행 중인 차량 한 대가 비가 오는 환경 속에서 달리다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급제동을 합니다. 미래자동차의 성능을 가상 도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중 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 도로 위의 위험한 사항을 가장한 시나리오를 운영해 운전자들의 눈빛과 뇌파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자율주행 실증 장치로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을 포함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함께 협력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공개와 함께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도 개최됐습니다. AI 공훈 놀이터와 민원비서 등 시민들의 일상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가온칩스 등 21개 AI 기업과 비즈니스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6천억 규모의 AI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통해 기업 1000개 유치와 일자리 10,000개 창출 의지를 다졌습니다. 1년 반 동안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노하우와 경험이 우리 광주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120메가와트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포함된 국가
기업과 AI 직접단지 지정을 광주로 이끌어 AI 사업의 활용점정을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인 이기훈 씨가 어제 목포에서 체포됐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서 도주해 잠적한 지 2달여 만인데 지난달 초부터 목포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등 자취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목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도주했던 이기훈 씨가 어제 오후 6시쯤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잠적한 이후 가평과 울진, 충남, 하동 등 펜션을 전전해온 이 씨. 지난달 초부터 이곳 빌라에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안팎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평소 임차인들의 퇴실과 입실 주기가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곳 빌라 건물의 3층에서 특검팀을 피해 은신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 5대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사용하며 특검팀의 추적을 피해온 이 씨. 특검팀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주요 조력자 8명을 파악해 모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체포 이후 특검 사무실로 호송된 이 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구금됐습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를 알리는 방법 등으로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됐다고 보고 그 연결고리를 이 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 전반에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이 씨가 밀항을 시도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배 주산지 나주에서는 햇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낸 올해 햇배는 당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나고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주의 한 공판장.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햇배가 출하되면서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북히 쌓인 배 무더기 속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경락가가 정해질 때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일단은 제가 고생했던 그 보람도 찾기도 하고 또 잘못했던 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보완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에 맞추기 위해 과수원들도 출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비축 물량이 햇배 출하 전에 시장에 방출되면서 가격 하락이 걱정입니다. 추석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손도 바쁘고 인건비도 또 올랐고 단가가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얕아서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는 산지 공판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5kg 특품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락가가 3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했고 또 우리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재배 관리에 힘써주셔서 현재 과즙이 풍부하고 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마 구입하시면 아주 만족할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당도를 높여가고 있는 나주의 특산품. 하지만 추석 성수기까지 가격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술관에 불모지였던 나주에 작은 미술관이 생긴 지 2년째를 맞았습니다. 미술관이 자리한 옛 나주 정미소는 100년의 근현대 역사가 깃든 공간인데요. 문화로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육각수의 결정처럼 순수한 눈망울에 어느 오후에 특별한 햇살이 담깁니다. 하루하루를 보물찾기처럼 산다는 작가의 그림은 행복의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화가의 작품엔 일상과 상상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줍은 듯 개성 넘치는 이 그림들은 나주 작은미술관의 개관 2주년을 기념한 전시 작품입니다. 평범한 날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전시 제목처럼 3명의 작가들은 개인적 경험과 감정의 순간들을 소박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들려줍니다. 나주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미술관은 미술이 조금은 낯설었던 지역민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와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전 등 14차례 전시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발걸음, 작가들의 참여, 관람객들의 공감을 통해 작은 미술관이 우리 나주 지역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미술관에 앞서 생긴 공연시설 등과 함께 100년의 근현대사가 깃든 나주 정미소는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주 학생 독립운동 지도부의 회합 장소였던 정미소 사무동 건물도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100년 동안은 이 수타르 역사와 또 현대사회의 정미소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이 이동이 복원됨으로써 해서 100년간은 나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귀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나주 작은미술관 2주년 기획전은 무르익는 나주의 가을빛에 특별한 색깔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용광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분남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가 출연해 전국 현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두 정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평가하고 검찰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 개혁 법안들의 쟁점과 처리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군공항 이전 등 광주 지역 현안들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